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제플린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고 좀 더 이것저것 많은 기능을 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스팍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다가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뒷부분을 짧게 하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오프라인 강의는 짧게 해서 빨리 끝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던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그냥 너무 공부만 하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좀 제플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면요. 제플린 찾아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지금이 2016년 12월이니까 이게 자료가 2015년 1월 자료잖아요. 이게 무려 2년이 이제 거의 다 된 자료인데 이게 2년 보세요. 이게 지금 제플린 되게 얼리 스테이지 프로젝트 이게 제가 1월에 만든 건데 3개월 전에 만든 자료에서 따온 거예요. 그때 엄청 얼리 스테이지 프로젝트고 제플린 그때 깃허브에 별이 50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좀 제가 예언을 했죠. 1, 2년 사이에 이 프로젝트 엄청 유명해질 거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하고 이렇게 해라 좋다 이렇게 해서 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 뭐 하고 이런 간단한 발표 내용이었는데 제플린 깃허브에 가볼게요. 네, 지금 스타가 벌써 2,000개가 넘었고요. 2,300개. 2,300개가 아마 이게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게 하둡이랑 비교해도 비교가 될 만한 하둡 프로젝트가 지금 스타 2,700개인데 물론 이 스타 개수만으로 뭐 모든 거를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프로젝트가 됐죠. 제플린이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만큼 좋은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프로젝트가 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거 배워두시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알차게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제플린 깃허브 들어가셔서 스타 하나씩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쓴 글도 여기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스팍도 그렇고 제플린도 그렇고 이제 공식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문서나 자료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놓거나 해도 그게 사실 금방 이게 아웃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프로젝트들의 공식 자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바뀌면은 잘 따라서 이제 잘 바꿔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플린 같은 경우는 아예 문서가 이렇게 버전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잘 내가 원하는 버전에 맞는 문서를 볼 수도 있고 새로 나왔으면은 새로 나온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잘 대응이 되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보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제가 만드는 자료보다도 공식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문서를 잘 쓰는 게 좀 좋은 프로젝트의 어떤 좋은 프로젝트라면 갖춰야 될 그런 소양처럼 돼가지고 문서들 수준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다 훑어보시고 따라 하셔도 제플린 익히시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좀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나서는 좀 자신감이 붙으시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문서만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도 나와 있고 뭐 잘 나와 있고 우리 인스톨 했고 설정은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설정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아까 전에 안 하고 스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플린 메모리 같은 거는 좀 설정을 하셔야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메모리도 좀 설정을 아마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연습 수준에서 쓰는 작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좀 실무에 사용하셔야 되고 데이터가 점점 크기가 커지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설정을 적당한 숫자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잘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이걸 잘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설명 같은 거를 공식 이 문서에 추가하던가 뭐 글을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플린 네 이제 좀 본격적인 기능을 네 여기 사실 다 있어요. 오늘 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네 이제 말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이거 같이 참고해 보면서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볼게요. 우선 요 홈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홈에 가시면 아까 그 문서에 있는 거랑 똑같죠? 이게 만약에 버전이 좀 달라지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노트북을 고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게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오늘 네 이렇게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면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다시 가면은 아까 만든 노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뭐 검색도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제가 쓰는 제플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수십 개의 노트가 있거든요. 찾기가 어려우니까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이거를 임포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서 이거를 다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요 아까 저장한 거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나 이 코드의 공유가 또 좀 용이하기도 하고요. 이제 예제 노트북으로 다시 가서 자, 이걸 볼게요. 이게 사실은 기능들이 많은데 요 네모난 거 하나가 하나의 패러그래프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문단. 그래서 문단 단위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돼요.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이 단축키로 Shift 엔터로 실행을 하셔서 몰랐을 텐데 여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가 있고 여기까지가 코드고 아래쪽은 이 코드를 실행하면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실행 상태랑 아까 전에 뭐 실행 버튼을 비롯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필요에 따라서 이 에디터를 숨길 수도 있고 결과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얘는 이상하게 글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에디터를 숨겨놔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뿅 보시면 이렇게 글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거 %MD라고 된 게 이게 마크다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타이틀이랑 이렇게 내용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는 코드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결과를 내가 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결과를 나는 안 보고 싶고 코드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이렇게 아웃풋을 숨기면은 좀 깔끔하게 코드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에 뭐 디버깅 하고 싶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는 게 좋겠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네. 이거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뭔지 보려고 여기다 해놓은 건데 이거 나는 일단 좀 접어놔야겠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숨겨놓으면 되겠죠. 또 좀 숨겨놓고 이렇게 이거는 네. 그리고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뭐 이렇게 삭제를 하거나 삭제가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이게 하나당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아래쪽에 이것들은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기능들입니다. 여기 이게 폭을 12가 한 폭이거든요. 그거를 6 그리고 아래 것도 6 이렇게 넣으면은 네,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 4로 얘네들은 4로 돼 있어서 세 개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입맛에 맞게 레이아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서 이 패러그래프 순서 바꾸기나 타이틀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 그리고 네, 라인 넘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결과 지우기 그리고 이렇게 링크 패러그래프를 누르면요 이게 새 창에서 떠서 이거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새 창에서 떠서 얘를 이제 아이프레임으로 어떤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채플린이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협업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채플린을 지금 두 개를 창을 띄워놨어요. 그리고 창을 좀 줄여서 네, 두 개 창을 띄워놓고요. 네, 이게 같은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도 이렇게 화면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협업 도구로도 실시간 협업 도구로도 아주 네,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패러그래프의 기능들 이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요 단락 하나를 패러그래프라고 하고 요 이제 페이지 전체 여러 패러그래프가 모여 있는 이걸 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노트를 임포트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노트북해서 이렇게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 요 맨 위에 보시면 버튼들이 쭉 있어요. 이제 요 노트북 관련 버튼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 실행하시면 이 패러그래프를 전체를 한 번에 실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예약이 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네, 모든 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일괄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쓰면은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랑 요거 두 가지는 아웃풋이랑 코드 숨기는 건데 아까 전에 했던 기능이랑 같은 건데 이거를 노트 전체 걸 일괄로 처리하고 싶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클론 노트북 하면 요거를 복제해서 네, 복제가 되고 뭔가 복제한 다음 수정해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건 저장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버전 컨트롤이라 그래서 요거를 노트를 저장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 요거는 이거 통째로 지우는 거 잘못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게 또 재밌고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표 추출 같은 거라던가 매일매일 뭐 다운로드 수 뭐 이런 지표를 추출해야 될 때 이럴 때 주기적인 작업을 돌릴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생각보다 할 일이 좀 많은데 제플린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플린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쭉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요 스케줄러를 이용을 해서 여기 뭐 이렇게 누르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예, 너무 간단하고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해진 시간 이게 지금 0시에 정해져 0시로 돼 있는 건데 시간도 여기 넣을 수 있거든요. 이 크론 익스프레션으로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 혹은 뭐 정해진 주기로 1시간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분단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다가 계속 실행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이제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요거 누르면은 그 쇼컷 리스트가 나오니까요. 별로 쓸 건 없어요. 근데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요거는 오른쪽 건 테마라 그래가지고 기본 테마가 있고 이렇게 좀 그 깔끔해 보이는 테마가 있고 이거는 리포트 테마인데 이거는 리드 올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 수정은 안 되고 볼 수만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고 어, 이거를 대시보드로도 뭐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이런 차트들을 막 수십 개 띄워놓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리포트 테마로 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요. 검색하면 이제 어떤 워드가 있는지 나와서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편합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 제플린이 좀 유명해진 다음에 이것저것 많은 기능이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홈으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뭐 별거 없고요. 제플린 이 인터프리터가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곳인데요. 네, 지금 저는 그 기본 버전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게 몇 개 없는데 아까 전에 다운 받았을 때 모든 인터프리터가 다 들어있는 걸 받으신 분들은 여기 왕창 이렇게 인터프리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프리터들을 관리하고 뭐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 값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에디트해서 원하는 설정을 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인터프리터들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혹은 초기화하고 싶을 경우에 이제 재시작하고 네, 혹은 뭐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뭐 스파크 인터프리터를 붙여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건 좀 특이한 세팅인데 이 인터프리터당 이제 노트를 공유하도록 하는 게 기본 세팅이거든요. 이제 따로도 근데 만들어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토픽이라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요거를 보신 다음에 아까 마크다운 인터프리터 보셨죠? 다시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마크다운을 쓸 때는 M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마크다운 인터프리터를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SQL 쓸 때는 SQL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스파크 SQL을 쓰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그 따로 표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크의 기본 값인 거거든요. 그게 여기 위에 이제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보면 그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스파크이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라고 해서 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면 이 스파크 인터프리터의 스파크 콘텍스트가 기본으로 이제 수행이 될 거고 SQL도 여기 스파크 인터프리터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 SQL로 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뭐 마크다운, 앵귤러, 쉘,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명시적으로 어떤 인터프리터를 쓸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 똑같은 이제 뭐 스파크 인터프리터를 쓰거나 혹은 뭐 이게 하나 더 있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누르면 이게 비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순서도 바꿔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크다운이 여기선 디폴트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이브를 하시면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많을 때 이거 정리하고 노트에 적용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플린이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좀 많아요. 페이지로 가서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죠?
여기 이제 좀 베이직 피처가 아니라 이건 약간 어드밴스드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실 여기 다 있는 거라서 내용이 튜토리얼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맥스 에이지 35 이래 갖고 입력 창이 있잖아요. 이거 50, 60, 50으로 바꿔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실행이 돼서 지금 35세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달러하고 이렇게 가로치고 넣어주면은 이게 입력창이 나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선택 옵션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실행한 결과는 텍스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SQL 실행한 결과는 보면 테이블이랑 이렇게 차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SQL은 기본적으로 이 결과가 테이블인 거고요. 그다음에 코드에서도 테이블 형식으로 포맷을 해서 이제 내보내주면은 이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텍스트 디스플레이 시스템 부분에 예, 코드에서도 프린트를 이렇게 해서 테이블 모양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면 이 SQL 실행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SQL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편해서 이렇게 많이 아마 활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예제를 좀 더 살펴보면서 네,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냥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다 얻어볼게요. 이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나오니까 이게 거슬리는군요. 지워버리고. 네, 일단 이렇게 select star from bank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얻어봤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은근히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이게 1000개까지만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요 브라우저가 느려지기 때문에 네, 1000개까지 제한이 돼 있고, 요 개수는 인터프리터 세팅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0,000개 이렇게 늘려도 되고 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브라우저가 느려지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몇 개길래 이렇게 되나 한번 세볼까요? 4,500개. 4,500개면은 뭐 사실 다 표시해도 되긴 되는데 뭐 별로 쓸모는 없겠죠. 이거 이렇게 봐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나이, 직업, 그다음에 결혼 여부, 교육 수준, 그다음에 은행 잔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것들을 좀 보면서 제플린의 기능을 좀 더 익혀보겠습니다. 요 위에 게 이게 좀 유용하니까 이걸 가져와 볼게요. 실행해 보면 이거는 이 은행 잔고와 나이와 그 은행 잔고로 이 데이터를 묶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0세 이하만 해가지고 19세, 21세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은행 잔고가 아니라 그 숫자만 센 거죠. 몇 명인지. 그래서 이 보시면은 테이블로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 소팅 같은 게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 말고 다른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게 이제 이 바 차트로 나온 건데 이렇게 누르면은 요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사이즈가 길어서 오히려 보기가 힘드네요. 조그맣게 바꿔놓고 보시죠. 네, 이렇게 바 차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옵션도 있어서 이거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죠. 그리고 파이 차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면적 차트나 아니면은 선 차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캐터 차트는 사실 이러려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네, 하여튼
네, 스캐터 차트도 그릴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재밌는 기능인데요. 이 피벗 차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X축, Y축을 막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분석을 지금 얘는 데이터가 나이로만 지금 모아놔서 이게 그렇게 피벗 차트의 기능을 좀 못 쓰고 있는데 한번 요거를 좀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죠. 나이랑 그다음에 직업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이랑 잡을 넣어봐야지. 나이 제한은 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이상하게 됐는데 나이, 그다음에 직업, 그 사람 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좀 데이터가 이상해졌는데 이게 이유가 이제 보시면 필드가 3개가 됐어요. 아까 나이랑 그 사람 수밖에 없었는데 잡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룹에다 넣고 밸류를 이렇게 넣어보면은 화려하네요. 좀 크게 봐야겠어요. 네, 이제 축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룹이. 그래서 네, 그룹에다 잡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이 숫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면적 차트가 좀 더 보기 좋겠어요. 바 차트보다는. 이거는 너무 정신이 없고 이게 딱 좋네요. 이게 이제 나이대별로 직업군을 다 합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한눈에 어떤 나이에 어떤 직업이 많은지가 좀 확 보이네요. 그죠? 이 분홍색 부분이 좀 이게 노년층에 맞는 거 보니까 은퇴한 분들이고, 그죠?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다 은퇴를 했네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어렸을 때가 많은데 학생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직업군, 어떤 직업군이 얼마나 많은지만 궁금하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직업군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축을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SV나 이제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나 탭 세퍼레이트 밸류 탭으로 이렇게 띄어진 걸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보여서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가보면 HTML도 여기다가 이렇게 퍼플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HTML 하고 HTML 코드를 넣으면요. 여기에 그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안에 이미지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쓸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심각하게 이렇게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앵귤러를 여기 제플린에다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어드밴스드한 토픽이라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 이게 데모가 좀 괜찮게 있으니까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창을 놓고 누르면 뭔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서버가 없어도 제플린상에서 이렇게 어떤 간단한 UI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이 막 좀 복잡한 편인데 그래도 따라해 볼만 하니까 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UI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가 기능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제플린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많아졌거든요. 아까 전에 깃허브의 스타 개수를 봐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이제 제플린을 많이 쓰는 기업들도 꽤 많고요. 뭐 트위터 같은 데가 아주 크게 쓰는 편인데 수백 명이 사내에서 이제 제플린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가 기능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이런 노트북 스토리지 부분, 아까 노트북 작업한 거가 뭐 공유하거나 백업하거나 이런 스토리지도 여러 다양한 스토리지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API로 이 기능들을 또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문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보안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슈로 어센티케이션이나 이런 엔지닉스 보안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게 되어 있어요. 꽤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플린 좀 많이 배워보셨는데 이렇게 좀 더 아마 활용해 보시고 나서는 또 여기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니까 한번 나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실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받는 거에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코드 이런 제품 만드는데도 사실 바쁘니까 이런 설명까지 좀 친절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제플린은 좀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컨트리뷰션 부분에 코드 혹은 뭐 인터프리터 구현도 좋은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뭐 컨텐츠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컨트리뷰션인데요. 코드가 뭐 제일 좀 할 게 많으니까 보시면은 잘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로컬에서 뭐 빌드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뭔가 수정하는 환경을 갖추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설명을 보셔서 뭐 사실 별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코드 받으시고 빌드해서 이렇게 개발 모드 실행해서 뭐 개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지라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리뷰어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걸 다 리뷰를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슈가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뭐라도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뭐 일거리를 좀 보셔도 되고 혹은 뭐 내가 좀 불만이 있어서 고쳐야겠다 혹은 내가 안 고치더라도 이슈를 리포트를 해야겠다 그럼 여기다 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일링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데브 메일링 리스트를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요 dev zeppelin.apache.org 이메일 주소에다가 아무 그냥 내용이나 넣어가지고 이메일을 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브스크라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보내지는 메일을 다 구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이제 너무 많아서 이게 난 못 보겠다 싶으면 이제 언서브스크라이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 주소로 또 보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서 보면은 dev subscribe at zeppelin apache org로 돼 있고 unsubscribe는 dev unsubscribe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 dev 리스트 말고도 다른 메일링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있더라? 여기에 요 홈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면요. 메일링 리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저 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리스트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은 여기다가 질문 올리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도 제플린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질문을 좀 올리시면은 뭔가 설치하다가 잘 안 되시는 경우, 뭐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시는 경우에 질문을 올리시면은 이 제플린 만드시는 분들이 또 혹은 제플린 사용하시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네, 친절하게 답을 빨리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입하시고 정보를 얻으시고 네, 혹은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네, 거의 2시간 동안 아파치 제플린 그리고 스팍에 대해서도 좀 맛보기로 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제플린이 이렇게 2년 만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편리하고 좋은 프로젝트라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플린 뭐 우선 깃허브에 가서 스타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열심히 이거 보셨으니까 좀 실무에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잘 활용하시게 되고 잘 다루게 되신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컨트리뷰션 하시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이 코드 컨트리뷰션뿐만 아니라 뭐 오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문서를 쓰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유저나 뭐 데브 리스트, 메일링 리스트나 뭐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이고 질문은 하는 것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서 누가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분들은 그거를 또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활동이든지 다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플린 잘 활용하셔서 업무 효율도 얻으시고 그런 또 커뮤니티에도 참여하셔서 자기 실력도 높이시고 뿌듯함도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